그 갑자기 그 중단이 된 이유는요. 그 저장 공간이 꽉 차는 바람에 그 다른 저기 저장했던 것들을 좀 지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48쪽에 9번에 달을 기호화하다가 제가 지금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인가요? 아무도 지금 없어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좀 허접한 그 환경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애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죠. 하여튼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서 굉장히 즐겁습니다. 자, 그러면 다를 보면, 그러니까 기호화하면은요, A이면 B이다, A이면 C이다. 결론이 그러므로 A이면 괄호 열고 B 또는 not C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면 상당한 어떤 그 기쁨을 희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만큼 좀 재밌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선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A이면 B이다, A이면 C이다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묶으냐 그러면 A이면 가로 열고 B 그리고 C 이렇게 A이면 B 그리고 A이면 C를 A이면만 빼면은 B 그리고 C로 앞으로 빼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걸 제가 이제 대면 강의면은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 후건에 B 그리고 C를 우리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변화를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B 그리고 C이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 그리고 C이면 이것을 B 그리고 C를 그 연원지 단순화를 해서 B 그리고 C이면 B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단순함축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not B 또는 not C 또는 B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바꾸냐면 not B 또는 하고서 가로 열고 B 또는 not C로다가 묶어주세요. 그러면 not B 또는 단순함축으로 바꿀 수 있죠. 그냥 B이면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B이면 가로 열고 B 또는 not C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이면 B 그리고 C, 이 B 그리고 C이면 B가, 그리고 또 B이면 B 또는 not C가 되면 결국은 A이면 B 또는 not C 이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게 칠판에다 쓰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뭐지 이러면서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렇게 반복을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어찌 보면 좀 자기적인 작업이다. 너무 이렇게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조작 비슷한 걸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전제들을 다양한 규칙들을 사용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오냐는 거예요. 나오면 타당한 거고 나오지 않으면 부당한 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과정이 좀 복잡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재밌습니다. 뒤에 이제 그 또 있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풀고 나시면 아마 이런 문제만 일부러 찾으러 다니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흥미롭거든요.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차곡차곡 찬찬히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10번으로 가면 타당하지 않은 건 뭐냐? 1번은 선언 3단 논증입니다. 이게 이제 선언지 제거법이죠. 그리고 2번은 조건 3단 논증이죠. 3번은 후권 부정 논증이고 4번은 정권 긍정 논증입니다. 타당한 논증만 다 나왔네요. 5번은 뭡니까? 후권 긍정의 오류죠. A면 B다, B면 B이다, A다 이러니까 답은 5번이고요. 11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후화해 볼까요? 비판적 사고를 수강하면 논리학을 수강한다. A이면 B다. 비판적 사고를 수강하지 않으면 not A이면 사회학을 수강하지 않는다. not C다. 그러면 not A면 not C다 그러면 이거 우리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C이면 A다. 이거 그냥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렇죠? 아까처럼 비판적 사고를 수강하면 심리학을 수강한다. A이면 D이다. 비판적 사고를 수강한다. A이다. 여러분 그냥 하나만 제가 풀어드리면 1번에 논리학을 수강하거나 비판적 사고를 수강한다. B 또는 A이다. 이건 여러분 네 번째 조건에 비판적 사고를 수강한다. A이다가 있었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B 또는 A가 나올까요? 이게 바로 이제 선언지 첨가법, 연언지 단수나 선언지 첨가법 이런 것들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보면 이것은 지금 후권 부정 논증이죠.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런데 이거 타당한데 이거 뭐 건전하냐, 뭐 건전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 여기는 아예 이제 그런 것이 없지만 사실 제신문만으로는 건전성 유무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회사가 예를 들어 돈이 없다 그러면 이거 복지는 못 해주더라도 그래도 뭐 차로 야근하면 밤에 데려다 아이고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생일을 챙겨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이 좀 어렵죠. 그래도 자, 그다음에 13번 마찬가지입니다. 타당한 논증을 고르면 그랬는데 가도 여러분들이 기후화 한번 해보시면 A 또는 B, B이면 not C, C 그러므로 A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전제를 보면 B이면 not C, C 그러니까 이거 약간 후권 부정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아니 후권 부정이 아니라 A 또는 B를 여러분 요거 잠깐 지금 저기 나번으로 넘어갔다가 제가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번을 보면 철수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철수는 좋은 점수를 받거나 장학금을 받는다. 그러면 A이면 그 B 또는 C가 되죠. 그리고 그 좋은 학점을 받고 장학금을 받는다면 B 그리고 C이면 D이다. 그 다음에 not D. 그러므로 not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그 A이면 B 또는 C가 아니라 B 그리고 C 이렇게 그 만약에 바뀌었다면 이 전제를 그렇게 바꿨다면 후권 부정식으로 해서 그 not A가 이제 도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A면 만일에 이제 B 그리고 C고 B 그리고 C면 D다 그러면 A면 D잖아요. 그거를 not D다 그러므로 not A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첫 번째 전제가 B 그리고 B 또는 C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한 논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거 풀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대면 강의 수업을 할 때도 갑자기 그냥 잘 해오다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이걸 해결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혼동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오면 알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까지 가고 다시 가로 와보죠. 다를 보면 여러분 여기가 영수가 머리가 좋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여기가 머리가 좋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그리고 B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not A다. 그 다음에 C 또는 D. 그 다음에 not D. 그러므로 not B.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전제를 보면은 선언지 제거법이죠. C 또는 D, not D 그러면 C 아닙니까? C? 그럼 C가 남았으면은 저 뒤에는 첫 번째 전제에서 not C가 C니까 결국 뭐냐 그러면은 후권 부정식으로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보면 C가 나왔으니까 not A 또는 not B가 결론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결론이 지금 not A 또는 not B여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not B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이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not A 그리고 not B인 경우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연원지 단순화로 해가지고 not B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not A 또는 not B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체를 다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논증입니다. 자, 나와 다는 부당한 논증이고 가로 가보면 제가 아까 A 또는 B, B이면 not C, C 그랬지 않습니까?
C 그리고 A 그랬으니까 여기 지금 not C가 C니까 후건 부정식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전제에서 B가 나와서 not C까지 연결이 되도록 만들려면 A 또는 B는 not A이면 B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거 단순함수 풀어버리면 A 또는 B가 되니까요. 그래서 not A이면 B, B이면 not C. 그러니까 결국은 not A이면 not C죠. 그러니까 이것을 후건 부정식으로 C이면 결국 A가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가다. 야, 이게 아까는 갑자기 새로운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나하고 다를 풀면서 좀 감이 다시 왔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가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 제가 일부러 풀 수 있는데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저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고 예, 그렇지 않고 정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예, 정말 진지했습니다 나름대로.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죠. 14번 타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 없는 건 뭐냐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번은 정권 긍정식 2번은 정권 부정식 이게 아니네요. 그리고 3번은 후권 부정식 4번은 선언지 제거법 5번은 조건 3단 논증 연쇄 논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호화해서 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15번으로 가보는데요. 타당성 건전성 이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증을 봤더니 A 또는 B, not B, 그러므로 A. 이건 이제 선언지 제거법으로 타당하죠. 타당하지만 이 글만으로는 뭐 전제의 참거짓을 파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진짜 뭐 알려면 뭐 국정원 동원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타당한 논증 16번으로 가보죠. 여러분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호화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 직업은 공부다.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겠죠. 뭐 A면 B다, B다, A다. 후권 긍정식으로 이것은 부당합니다. 그다음에 나로 가면 정언산단 논법이죠. 정언산단 논법. 타당하고 다로 가면 A면 B, B면 B, A 이것도 후권 부정식. 이건 부당하죠. 라는 여러분 라 한번 볼까요? 이거. 자 A이면 B 그리고 C. not C. 그러므로 not A. 이거 타당합니까? 타당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B 그리고 C였잖아요. 그럼 뭡니까? B 그리고 C이면 C.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왜? 연원지 단순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이면 C. 그러니까 not C니까 후권 부정식 타당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는 뭡니까? 여기서는 두 사람 모두와 결혼할 수 없다. 이거 뭡니까? 배타적 선언. 선언지 긍정이라 하더라도 배타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아까 이제 전주에 있다, 서울에 있다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7번의 논증을 여러분이 기호화한다면 이거 제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A 그리고 B 가로죠. 가로치고 A 그리고 B이면 C이다. not C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ot A 또는 not B. 후권 부정식이니까요. 거기에서 B이다. 그러므로 not A이다. 이건 선언지 제거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B다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 부정을 통해서 not B를 다시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B.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고 나번이고요. 자, 여러분 여기 19번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논증 비판하기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논증 비판하기 할 때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아까도 나왔었지만 우선 이거 기호화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A 그리고 B, A이면 C, B이면 C, 그러므로 C. 이게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이 되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 하나만 드릴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논증 평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여러분 숙제지 않습니까? 이 논증 평가 어떻게 하는지 나오거든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A 그리고 B이면 A 또는 B가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 아주 쉽죠. A이면 B이다. 그러니까 A이면 B가 아니라 A 그리고 B 이거를 이면 A 또는 B인데 이걸 어떻게 도출시키냐 그러면 A 그리고 B이면 A다 그러죠. 연원지 단순화. 그래서 A이면 A 또는 B다. 선언지 청가법.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그리고 B이면 A고 A이면 A 또는 B니까 A 그리고 B이면 A 또는 B가 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이것이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논증 평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사랑한다면 나에게 말을 걸 것이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랑하지만 말을 걸지 않는 경우, 카톡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발례로 제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자, 20번으로 가보죠. 20번에는 타당한 논증을 뭐로 골라봐라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이 기호화를 해보면 가는 A이면 B 그리고 C다. not B이다. 그러므로 not A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타당합니까? 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B 그리고 C를 연원지 단순화로 해버리는 거죠. 뭘로 합니까? A이면 B 그리고 C다. B 그리고 C이면 B다. 그러면 not B다. not A다. 후권 부정식이 되는 거죠. 후권 부정문제. 타당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A 또는 B이면 C다. not A 그리고 not B이다. 그러므로 not C이다. 이건 뭡니까? 전권 부정의 오류죠. 다번은요. 다번을 보면 이거 이제 좀 여기서 아주 그 흥미로운 재미있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A이면 B다. 그 다음에 B 또는 C이면 D 그리고 E다. 이거 아주 재밌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A이면 B이다. B이면 B 또는 C다. 할 수 있죠. 왜? 선언지 청가법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 B 또는 C이면 D 그리고 E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D 그리고 E는 E다. 이건 뭡니까? 연원지 단순하죠. 그러니까 선언지 청가법하고 연원지 단순화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러면 결국 A이면 E다.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재밌죠? 20번에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기술인데 문제풀이 같은 이거 좀 연습을 하시고 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21번 볼까요? 뭐 다 대동소이한 문제입니다.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런데 다 A, B, C, 아니
A, B, C, D로 가볼까요? 그냥 A, B, C, D.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여러분들이 기호화하면 not D, 기역은, 니은은 B 또는 D, 디귿은 not G이면 A, 리을은 B이면 not G,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1번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이 1번,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1, 2, 3, 4로 하죠. 그 5번은 어떻게 해서 그 결론을 도출시킬 거냐 그러면 5번은요.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을 한번 보세요. 그럼 뭡니까? B 또는 D, not D, 그러므로 B, 선언지 제거법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6번으로 가보면 4번하고 5번 보십시오. B이면 not G. 그러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B 4번, 5번의 정권 긍정식으로 B이다, not G이다. 그렇죠? 7번으로 하나 더 나가보죠. 이것은 3번하고 6번을 보시죠. 정권 긍정식, not G이면 A다, not G이다, A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알파와 베타 행성 5번하고 7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연역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 특히 연역 논증의 핵심은 그 타당성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증 형식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지 여부에 대한 건전성 문제는 많은 분과 학문들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역 논증은 타당성에,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연역 논증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상 이런 연역 논증은 굉장히 특수한 논리적 사고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특히 과학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귀납 논증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연역 논증과 관련해서는 혹시 여러분이 법학 적성 시험이라는 리트 시험이나 뭐 그 외에 다른 시험을 보시게 되더라도 이런 논리적 사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하면 반드시 지금 우리가 학습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학습이 안 돼 있는 경우는 학원을 가서 비싼 돈을 내고 이런 부분들을 배웁니다. 뭐 유명한 뭐 메가로 스쿨이라든가 어차피 뭐 다 돈 내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학교에서 우리 비판적 사고 수업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그 값진 이런 학습을 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지적인 도구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머지 또 이제 뭐 귀납 논증 그 외에 뭐 퀴즈 1, 2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